네, 오늘 우중에도 이렇게 또 작가와의 대화, 그 살롱도 아시 작가와의 대화에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서로 좀 인사 좀 나눌까요?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요. 네. 저희도 어제 볼 뻔했는데 못 봤어요, 그죠? 예. 어제 얼굴만 살짝 뵙고. 저희가 그 이제 6월 8일에 개관을 했고요. 그 첫 번째 우리 그 지금 현재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그 황성이 활동하고 계시는 재물 작가님들을 이렇게 좀 소개하는 그러한 전시가 지금 이제 첫 번째 이제 고송화 선생님 전시, 두 번째가 김명남 선생님, 그리고 세 번째 이제 5분의 그룹 전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는 이제 9월 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또 이제 우리 작가님들께서 다 생활을 프랑스에서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이제 또 흔히 뵐 수가 좀 힘겹기 때문에 오늘 조금 부랴부랴 저희가 이제 그 일주 전에 그 이제 개관은 다시 전시를 시작했지만 좀 이렇게 아직도 그 휴가 기간이긴 한데 좀 날을 부랴부랴 잡아서 오늘 그 작가와의 대화 시간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저는 갤러리 살롱드 아시 갤러리 관장 이혜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아주 카리스마 있어 보이는 작가님이 박우정 작가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쪽에 계시는 이제 또 아름다우신 우리 작가님이 최현주 작가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이 5분은 그 현재 프랑스 그 재불 작가 그리고 그 한국 연합 그 소나무라는 회에 소속돼 있으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잠깐 이제 소개를 하자면 이 해외에 그 한국 화가들의 연합들이 각 나라별로 있는데 프랑스에 있는 소나무에는 좀 특별합니다. 굉장히 이제 좀 권위도 있고 인정을 받는 그런 협회고요. 들어가고 싶다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이제 그 작품 세계라든지 그리고 그 활동들이 굉장히 이제 그 인정을 좀 받으셔야 들어가시는 분들인데 이번에 그 그룹전 하시는 5분은 다 이제 소나무에 소속이 되어 계시고요. 지난주에 이제 홍일아 작가와의 대화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또 이렇게 작가와의 대화가 진행되겠습니다. 지금 제 뒤로 이렇게 보이는 작품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손님들 이렇게 오시면은 저 입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작품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아는 한 그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요 포인트에 오면은 좀 짓궂게 질문을 던져요. 오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질문을 던지냐? 그러면 이게 어떤 작업인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 무엇으로 작업한 것 같습니까? 하면은 대부분은 다 좀 틀리세요. 다 이제 틀려서 좀 그럴 때 또 좀 묘미를 얻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흑백으로 뭔가 이렇게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에 이제 그 하신 그 우리 박우정 작가님한테 한번 먼저 질문을 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그 작업에 대해서 그리고 이 작업 과정이 어떠한지 좀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순서 이야기하다 보면 좀 부분적으로 이야기하다가 좀 전체적인 이야기하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우선 이 작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여기랑 이 세 개랑은 조금 한 2-3년의 차이가 있어요. 일단 정물 작업을 시작하게 된 건 코로나 시점이었고 원래 제가 정물 작업을 안 했어요. 저는 인물 사진을 주로 찍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패션 사진을 찍어요. 상업 사진을 하는데 코로나 기간에 어떻게 보면 사람과의 접촉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항상 밖에서 작업을 하는데 집에 이렇게 몇 주 동안 몇 달간 있다 보니까 뭔가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동시에 기회가 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도 이제 남한테
그 남이 필요 없는 왜냐면 제가 인물 사진이라는 게 항상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누굴 찍어야 되니까 사람뿐만 또 넓게는 스태프도 있어야 되고 나도 내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다양한 주제를 생각하고 다양하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사실은 꽃이라는 피사체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 다양성이라든지 그 꽃이라는 그 피사체가 보여주는 그런 상상력 그런 것들이 관심이 많은데 그럼 이번 기회에 꽃에 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처음에는 불의 에튜드라는 말, 우리 에튜드라는 그 화장품 브랜드 있죠. 불의 에튜드가 뭐냐, 연습, 습작 이런 거 할 때 에튜드 공부라는 뜻도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습작을 할 때도 에튜드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음악에서도 에튜드라는 말을 쓰고, 그림에서 에튜드 말을 쓰고, 그러니까 습작 같은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에튜드라는 이름을 걸고 몇 가지 테스트를 여러 개 했어요. 그때 이제 나온 작품이 이 시리즈예요. 시리즈고, 그 다음에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올 초반기에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꽃을 사실은 어떻게 됐냐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꽃이에요. 꽃 중에서도 주로 제가 백합을 많이 찍어요. 네, 백합을 많이 찍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 백합 얘가 나오기 전까지 하나의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있는데 조금 좀 테크닉적인 이야기로 가면 사실은 제가 그때 저는 이제 디지털 시대 작가예요. 아마 이게 사진을 관심이 많은 취하는 사람들은 이 디지털 시대, 뭐 필름 시대 그에 대해서 별로 와닿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진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필름 세대, 디지털 세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필름 세대에서 디지털 세대로 놓으면서 완전 바뀌었어요.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 디지털 세대라 그러면 사진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좀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튼 저는 디지털 세대에서 사진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디지털 사진에 대해서 좀 가벼움, 뭔가 무한 복제에 대한 그런 뭔가 좀 허무함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뭔가 좀 다르게 작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완전 사진에 어떻게 보면 그 눈으로 가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사진이 200년 전에 탄생을 했는데 그때 당시 사진의 기본 원리가 뭐냐면 간단하게 이제 테크닉적인 설명을 드리면 사진기라는 거는 정말 단순한 물건이에요. 그냥 박스에 구멍을 뚫으면 사진기예요. 지금 과장을 드리는 게 진짜로 여기에 예를 들어서 바퀴지 않습니까? 바퀴예요. 이 창문을 다 막아요. 그리고 요만한 크기의 구멍을 뚫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눈을 감고 한 1분 정도 있다가 눈을 딱 뜨면 여기에 바깥의 모습이 다 이렇게 나와요. 진짜로. 그게 사진기의 원리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흔히 이제 피놀 카메라라는 말을 써요. 피놀 카메라를 말을 쓰는데 제가 이제 피놀 카메라 작업을 처음 시작했어요. 코로나 때. 그래서 정물을 찍자. 그리고 디지털 세대 조금 전에 봤을 때는 디지털이 아닌 원초적인 사진을 찍자. 그래서 꽃을 그때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백합을 선택을 해서 백합을 꽃집에 가가지고 피지 않은 백합을 사왔어요. 그러니까 봉우리 이렇게 있는. 그걸 제가 한 달간 지켜봤죠. 피면서 지는 과정을. 그걸 피놀 카메라로 한 달간 찍었어요. 테스트를 엄청 많이 했죠. 한 달간. 계속 이제 그때는 밖에 나가지도 못하니까 집에서 이제 피놀 카메라를 찍고 집에 이제 이 꽃들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얘가 이렇게 이제 이제 꽃들이 이제 피면서 마르는 과정을 제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과연 얘가 아직도 살아있는 건가 죽어가는 건가 그럼 어디서부터 얘가 태어나고 어디서부터 얘가 죽어가고 죽는다는 의미가 뭘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꽃이 피는 그런 꽃을 찍다가 나중에 이제 메말라 비틀어진 꽃들이 되게 제 작업실에 많이 생겼어요. 걔네들을 찍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얘가 그렇게 처음에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뭔가를 어떤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찍은 건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제가 인물 사진을 찍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인물 사진 찍으면 이렇게 앉아보세요. 이렇게 앉아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그렇게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사진 작가들이 뭔가를 찍을 때는 뭔가 표현할 수 없는 머릿속에 상상한 게 있어요. 사람 찍어도 이 사람 딱 봤을 때 이 사람 어떻게 찍을까 상상해요.
근데 이거 갖다가 글로 적을 수는 없어요. 우리도 몰라. 그냥 그렇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조명도 이렇게 쓰고 하는 거야. 똑같이 하나의 인물로 표현할 거죠. 네, 그러면서 요거도 하면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유명한 사진 작가가 까티에 브리송이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표현이에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느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된 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쟤네들도 처음에는 얘네들 내가 어떻게 찍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네. 물론 여기서 이 단계로 가면서 조금 발전된 과정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정물에 대해서 좀 글도 적어보고 하면서 그래서 이것보다는 여기서 가면서 하나의 꽃들 말라 비틀어진 꽃들을 조금 더 인간과 비교를 하기죠. 인간의 성과.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차후성이었네. 예. 이제 아셨죠? 우리 스님께서 사진 작가이십니다. 제가 뭐 미리 소개를 하시지 않고 바로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 스님이 좀 개인적인 질문을 사진 작업을 하시게 된 계기와 그리고 프랑스에서 이제 그 대학을 다니시고 이제 공부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프랑스로 유학을 가시게 된 동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제가 어떻게 프랑스 가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제 삶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프랑스에 간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아침에 어느 날 일어나서 보니까 프랑스에 눈을 뜨더라고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뜬금없이 프랑스 가보자. 그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때 90년대 후반이니까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 세상에는 우리가 뭔가를 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조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결정을 하고 하는데 그때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아무런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수밖에 없어요. 가서 겪어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막연히 이제 예술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프랑스 가야 되겠다. 막연히 간 거예요. 가서 아니면 돌아오면 되지. 그래서 갔는데 저랑 맞았고 그래서 저는 프랑스에 미술학교를 갔어요. 아마 혹시라도 프랑스 예술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프랑스의 교육 시스템이 정말 특이합니다. 제가 봐서는 정말 아주 한 나라가 만들 수 있는 교육 시스템 중에서는 가장 완벽이라면 그렇지만 가장 합리적인 시스템이라고 봐요. 프랑스는 크게 어떤 식으로 나누냐면 에콜이라는 시스템이 있고 교육 시스템이 있고 유니버시티가 있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유니버시티 두 개로 나눠지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유니버시티는 조금 뭐랄까 여기서 이론 위주, 이론이라든지 학자 이런 쪽으로 관련된 쪽으로 전공을 하겠다 그러면 유니버시티를 가는 거고 나는 그것보다는 전공을 하겠다, 실기를 하겠다 이쪽으로 하면 에콜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분야에 에콜이 있고 모든 분야에 유니버시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는 프랑스 정부에서 관리해요. 다 국립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의 대학은 엄연히 따지자면 하나예요. 왜냐하면 하나지만 그 정부에 분점을 줄 뿐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없어요. 그냥 어디 학교 이름 따로 없어요. 그냥 그 도시 이름 따서 어디 학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같이 이제 이 예술가가 되겠다 그러면 에코를 가는 거예요. 근데 미술학교를 보고 에코를 대 보자르라 그래요. 흔히 우리 프랑스에서는 보자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보자르를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5년 과정을 마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실은 되게 큰 터닝 포인트가 제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가 크게 두 번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미술학교를 졸업할 때였는데 사실은 제가 졸업 작품을 단편 영화를 찍었어요. 단편 영화를 찍고 그때 나 내가 해야 될 그런 영화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이제 프랑스의 보자르는 미술학교에는 전공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 전공을 물어보잖아요. 뭐예요 전공이냐? 좋아하겠는데 프랑스의 예술학교는 전공이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다 해봤어요. 그림도 그려보고 사진도 찍어보고 그 당시에 비디오도 해보고 그래서 졸업 작품을 단편 영화를 하나 찍고 그때 사실은 좀 좋은 기회가 있어서 프랑스 국립영화학교에 갈 기회가 있긴 있었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철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파리로 올라와서 소르본 대학의 철학과를 전공했어요. 그게 제 인생의 큰
그거는 제 작업이라든지 모든 제 작업에서 바탕이 되는 게 철학인데, 자, 그때 이제 철학을 하게 됐고, 철학을 하면서 이제 파리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한 10년간은 특별히 한 게 없었어요. 그냥 살았죠. 철학을 하고 나름 뭐 그때 당시에 뭐 굳이 뭘 했냐 하면 뭐 철학 공부도 했고 시나리오도 공부도 했고 많이 해서 10년간은 그냥 뭐 경험의 시기, 특별하게 뭐 하나에 꺾여서 경험의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10년이 지나면서 사진을 하게 됐어요. 우연스럽게 사진이라는 걸 접하게 됐는데, 사진은 제가 예전부터 참 매력이 있는 소재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내 거라는 생각을 해보지는 못했어요. 내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그때 우연스럽게 이제 패션 사진이라는 걸 접하게 됐어요. 우연스럽게, 아주 우연스럽게 너무 재밌네 싶어가지고 패션 사진 해보자 하고 상업 사진, 흔히 말하는 상업 사진을 시작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상업 포토그래퍼로 활동을 하다가 자, 점점 더 다시 사진이라는 거에 매력을 느끼고 이거는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이다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나의 본연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사진 작업을 그때 승진하기 시작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게 제가 사진을 시작하게 된 건 10년 정도 전 이야기고, 그 다음에 개인 작업을 시작하게 된 건 한 5, 6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다양한, 제가 성격상 하나를 못하는 성격이에요. 한 농구를 못하는 성격이라가지고 되게 산만해요. 제 작업이 산만해가지고, 그거는 다음 질문에서 나오겠지만 그렇게 해서 사진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던 또 그 새로운 이야기를 좀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진을 공부하기 위해서 프랑스로 가고 오로지 사진을 봤다가 아니고 그냥 직관에 따라서 프랑스로 갔고, 그리고 또 철학을 공부하고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렇게 지내오신 것 같아요. 일단 지어놓고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니 저도 말고, 그냥 아니 직관적으로 그냥 여의도에 가서 갤러리를 하자 아니 말고 한 달 준비하고 이렇게 열었는데 아니, 뭔가 삘이 막 통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한국문화원에서 그 이제 제가 스님 작품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 프랑스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그 소나무 그 전시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봤던 그 사진이 굉장히 시크하고 인상적이었거든요. 어떤 사진이었냐면 그 서양 여성이 한복을 입고 고궁에서 이제 찍은 사진을 보면서 뭔가 익숙한 모습은 아닌데 굉장히 시크하면서 굉장히 뭔가 좀 세련된 느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이제 그 작가 이름을 봤는데 저는 박우정 이렇게 작가가 있는데 저는 이 전시를 하기 전까지 박우정 작가가 여자 줄 알았습니다. 우리 이전 작업에 대해서 좀 쌤이. 네. 근데 지금 이제 이전 작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전 작업이 아니고 지금 진행 중인 작업이에요. 사실 제가 예전 그걸 전문 용어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멀티패스라고 할까. 그러니까 제가 40살까지만 해도 일은 산만함에 대해서 되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왜 나는 내 친구들처럼, 제 친구 주변의 작가들처럼 왜 하는 거를 못 갈까? 쟤네들은 10년간 작업실에서 똑같은 작업만 하다가 결국은 저걸로 성공하고 저거 하나로 잘 파는데 왜 나는 이게 안 될까? 그래서 노력도 해봤어요. 나도 한 가지만 해보자고. 네.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주변의 친구 작가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어떻게 하면 너 1년 동안 똑같은 작업만 하냐? 어떻게 하면 똑같은 작업만 하냐? 물어보니까 그냥 하면 돼 그러더라고요. 근데 좀 나는 하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간을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했어요. 왜 나는 하는 거? 우리 흔히 잘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선택과 집중. 네, 그런 말 있잖아요. 하늘만 봐라.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몇 년간 고민을 하다가 노력도 많이 했어요. 나름 하늘만 팔려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다. 포기. 그냥 내 팔자대로 살자. 그래서 제 기억이 한 4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나는 내 팔자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자. 이게 내 팔자다. 그렇게 한 2, 3년을 살았어요. 하다 보니까
되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아 이게 내 자신이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작업을 하게 되냐면 누구예요? 그러면서 작업도 동시에 제가 그 이후부터 제가 하는 스타일이 뭐냐면 일도 여러 개 동시에 해요. 멀티요. 예. 제가 사실 직업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 작업도 하지만 사실 상업 사진 작업도 계속하고 또 영상 감독도 해요. 크게 세 가지 직업이 있고 또 지금 와인바를 또 차리고 있고. 네. 그래서 인스타 계정이 제가 7개예요. 직업별로. 네. 이제 직업도 직업이지만 또 요 하나로 들어와가 또 쪼개져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문화원에서 본 작업이 박스 클리닉이라는 작업이에요. 그 작업은 제가 계속 하는 작업이고 또 정물 작업도 계속 하고 또 다른 작업도 계속 하고 진행 중인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거 하다가 조금 줄이기 시작하면 또 다른 작업하고 닥터 클리닉의 작업이 조금 시간이 준비가 필요한 작업이에요. 왜냐면 그게 그 작업이 뭐냐면 사실은 일단 저렇게 서양 여자들 제가 지금가지고 동양 여자로 제가 바꿔놔요. 그래서 미래의 가상의 현실을 제가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미래 가상의 성형외과예요. 성형외과인데 이 성형외과가 뭐냐면 동양 사람을 닮고 싶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성형외과인 거예요. 미래에 있을 법한. 왜냐면 이게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대세가 바뀌었지만 특히 동양 여자들이 성형수술을 하면 그 기준이 뭐냐면 눈, 코, 코 높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양적인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유행이고 하나의 어느 순간에 하나의 그런 단편적인 현상이다라는 데 기준을 둬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되게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동양이 지금 서양이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서양 여자들 같은 경우 동양 여자들 되게 부러워해요. 되게 너무 예쁘다. 그럼 어느 순간 가까운 미래에 서양 여자들이 반대로 쌍꺼풀 없앤 수술하고 막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가상의 현실을 만들어서 가상의 성형외과 그래가지고 이 성형외과가 닥터박이 저예요. 닥터박이 성형외과 차려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12명이 생겼어요. 그 12명을 대상으로 제가 한 거죠. 그래서 보셨던 그게 다 클라이언트들이에요. 가상의 클라이언트죠. 네. 그래서 계속 이건 찍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준비 작업이 좀 걸리고 후반 작업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작업은 계속하는 작업이고 그다음에 정물 작업은 또 정물 작업이고 왜냐하면 가끔씩 제가 상업 활동을 하다 보면 계속 영상도 마찬가지지만 팀으로 하다 보면 이 사람이랑 같이 일하는 게 되게 어떨 때는 피곤할 때가 많아요. 혼자 집에서 작업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다른 작업이 있고 이런 식으로 저는 항상 동시에 작업을 진행을 해가는데 이게 최근에 제가 알은 사실인데 멀티패스인가 이런 무슨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은 요즘 우리가 전공의 시대, 전문의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책이 여러 권 요즘 나왔는데 거기서 말한 거죠. 원래 사람이라는 게 원래 예전 우리 그 근대로 넘기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예술가들, 대부분의 가수들 보면 다양한 직종을 한꺼번에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이거 전공화하면서 우리 강요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강요를 하는 거죠. 한 개만 잘해라. 전문하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내 같은 사람이 사실은 계속 존재를 하고 있고 우리도 많은 사람 중에 우리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이 사회가 만드는 전공 한우물만 봐라 이런 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죠. 여튼 저 같은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 네. 그 다음 질문을 사실은 제가 그 인물 작업과 정물 작업을 좀 이렇게 하실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었는데 오늘 얘기했어요. 예, 벌써 이제 얘기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정물 작업 찍을 때는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찍는데 정물 찍을 때 좀 더 많이 편하죠. 인물 찍을 때는 좀 불편해요 사실은. 왜냐면 사람을 찍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은 저는 워낙에 사람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름 어떻게 보면 좀 조금 오버한 편이 사람을 다룰 줄 알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정부 같은 경우는 이걸 정부 다루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이 국가 저거에 대한 거죠. 굉장히 스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제 좀 살아오셨고 네. 또 어디에 뭐 얽매인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좀 어떻게 좀 자유롭게 네.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지금 이제 이런 사진 작업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로 좀 유추해 볼 수 있고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간이 어떤 좀 철학적인 또 네. 공부를 하신 그런 것들이 좀 작품에서도 느껴지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혹시 그 뭐 예상하고 있는 클라이언트 수가 있나요? 지금 아까 열 몇 명의 그 모델 계속 클라이언트 하는 거죠. 네. 그래서 12명, 지금 12명까지 했고 네. 12명 찍으면서 제가 재작년에 게이트를 파리에서 했어요. 아. 이 시대 물류에서 했어요. 파리 바로 옆에. 그때 이제 그 조금 이벤트처럼 해가지고 제가 어디서 보고 있고. 네. 아유, 선생님 작업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네. 선생님의 어떤 작업의 여정을 따라가고 싶다는 그런 어떤 좀 기대감 그리고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이 대화 중에서 이렇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의 그 작업, 정물 작업이나 그리고 그 어떤 인물 작업 그런 거에서 아 이거는 정말 작가 박우정의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나의 것이다 하는 그런 개성이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 어떻게 보면 이게 한편으로는 한 작가로서는 뭐라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 저는 반대로 저는 제 장점이라고 봐요. 이렇게 다양한 시리즈, 다양한 작업을 한다는 거. 이 작업이랑 닥터박 시리즈랑 전혀 다르고 그 전에 제가 했던 뭐 아사주라고 제가 파리 지하철을 찍은 게 있어요. 그런 것도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찾다 보면 결국엔 같은 게 시작점에서 시작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의 시작점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작가들한테 단점이거든요. 사실 단점이에요. 왜냐면 어느 작가 우리 흔히 그렇잖아요. 어느 작가 하면 어떤 그림, 어느 작가 하면 어떤 작품 이게 탁 올라야 되는데 박우정이 저건 뭐 하지? 여자 찍기도 하고 뭐 꽃 찍기도 하고 뭐 풍경 찍기도 하고 좀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장점이라고 봐요. 이게 뭐냐면 하나의 근원을 가지고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저는 하나의 장점이라고 봐요. 예, 저도 사실은 그 선생님의 그 어떤 대상은 다르지만 뭐 인물 사진을 찍기도 하고 패션 사진을 찍기도 하고 또 정물 사진을 찍기도 하는데 굉장히 아까 뭐 선생님께서 산만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선생님 작품에서 그런 느낌은 전혀 들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굉장히 좀 사진 작업인데도 굉장히 좀 명상적이고 좀 철학적이고 굉장히 절제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스님께서 아주 하시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넘나드시면서도 그 안에 어떤 박우정 작가의 굉장히 어떤 그러한 시적인 느낌. 저도 이제 그 스님 그 자료들 중에서 파사주라는 그 파리의 지하철을 찍으면 그 사진을 볼 기회가 있어서 봤는데 굉장히 거기에서도 뭔가 적막함과 그리고 시적인 어떤 느낌이 드는데 아마 그게 제가 생각하는 또 우리 박우정 작가의 정말 어떤 다른 또 사진 작가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사실은 그 사진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가들이 되게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게 그 밑에서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 자기 밑에 깔려 있는 이게 있어요. 예, 그 사실 예술가들이 자기 작품 이야기하는 거 되게 싫어요. 왜냐면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만의 직감인 거야. 이 직감을 가지고 그걸 뭔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작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내가 그 내 작품을 말로 설명 잘할 것 같은데 내가 왜 굳이 말로 해버리면 되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로 못하는 거를 작품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말로 표현 못한 뭔가가 저변에 깔려져 있어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뭐랄까 저는 굳이 말로 설명하자면 저는 조금 제 모든 작업에서의 핵심은 사실은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철학의 주제는 인간이거든요.
인간의 삶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결국 왜 우리가 여기 있냐 이게 가장 철학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랬듯이 또 저도 제 작업에서 제가 근원적으로 깔고 가는 건 뭐냐면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반영된 인간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지금 살아있다는 걸 모르죠. 매트리스 안 오셨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정의신호일 뿐이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다는 걸 증명할 방법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촉감이 있잖아, 보이잖아. 그건 다 전기신호일 뿐인 거예요. 전기신호는 다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튼 저는 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의 이런 여정 중간에 서 있는 삶이라는 그게 제 모든 작업의 근원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마사주도 마찬가지고 닥터박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닥터박이 사실은 인간의 외모 미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과연 결국에는 그 미라는 게 뭐냐면 인간의 이상을 저는 표현은 굳이 말은 안 했지만 그거를 사람들이 이해해서 느껴요. 결국 우리 이상, 우리 뭔가를 인간들이 향해서 간다는 거, 뭔가를 바란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그걸 갖다가 조금 미라는 데다가 비춰서 보이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꽃이라는 하나의 우리가 언제부터 펴고 언제부터 이게 어느 게 우리가 삶이라는 게 태어나고 어느 시점이 태어나고 있는 건지 어느 시점이 죽어가고 있는 건지 사실은 우리가 정의를 못 줘요. 대표님 태어나고 있는 중입니까? 죽어가고 있는 중입니까? 예, 그렇죠. 그거예요. 예. 그런 질문의 일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혼자서 가만히 있으면서 그런 생각하면서 꽃을 보는 거죠. 청산 철학자적인 예, 그럼 이제 이 시점에 우리 질문한 우리 오늘 참석자들의 질문을 한다 받고 예, 질문 우리 뭐 허심탄회하게 그리고 또 아주 뭐 이런 거 질문해도 될까까지도 질문해도 괜찮습니다. 질문 단순한 질문이면 더 좋아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요. 네, 네. 꽃들이 다 공중 부양을 하고 있네요. 공중부양에 기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그게 이제 그거는 그 생산의 비밀이 영업 비밀입니다. 영업 비밀입니다. 뭔가 이게 사실은 조금 미세한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조금 매력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를 사실 얘를 이번 처음 시작할 때 이번에는 꽃을 어떻게 찍어볼까 생각하면서 모델 처음 찍어봐야겠다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모델도 찍어 저런 식으로 찍거든요. 뒤에 배경지 깔고 조명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모델을 찍었대요. 그러니까 하나의 인물을 제가 생각하고 찍은 거예요. 그러면서 얘도 이렇게도 보고 제가 사실 같은 경우 제가 좀 양력만 해요. 되게 작아요. 쪼매네요. 쪼매네요. 얘 같은 경우도 얘는 좀 컸어요. 한 요만했어요. 이 파이 같은 경우는 한 요만하고 네. 얘 둘 같은 경우 쪼매냈어요. 저 오른쪽에도 되게 작아 한 요만해요. 네. 그러니까 이 작은 걸 갖다가 제가 돋보기로 붙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얘를 재밌게 표현할까. 근데 이렇게 보고 조명도 이렇게 보고. 근데 제일 힘든 게 사실은 저렇게 공중부양해야지. 던져서 찍어서 넣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나오게 하려면 몇백 번, 몇천 번을 던져도 제가 마음에 드는 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걸 포즈를 잡아놓고 찍어야 되는 거예요. 모델 찍어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마음대로 해봐 막 찍을 수는 없거든요. 그럼 하루 찍어도 마음에 드는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포즈를 막 잡아가는 거예요. 우리 흔히 이제 패션할 때 포즈를 만들어간다거든요. 이렇게 하다 좋아 잠시만요. 이렇게 얼굴만 이렇게 들어가봐. 얼굴 살짝 들어가봐.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요. 그게 또 이렇게 쫙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 근데 조명이 좀 마음에 안 들어. 조명을 비치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얘가 지금 고정이 돼 있어야 돼요. 낚싯줄. 낚싯줄도 생각을 했는데 낚싯줄은 별로예요. 네, 왜냐면 낚싯줄이 움직여. 예. 왜냐면 얘가 낚싯줄을 얘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얘는 손으로 처음에 보잖아요. 이거 좋다. 그럼 낚싯줄로 고정이 안 돼요. 아니면 예. 턱 같은 거 놓고 위 찍고 아래 찍고 해서 같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꽃이 이렇게 말렸으면 그 위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사진 뒤에 집게가 있어요. 집어. 네, 뒤에 집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게가 지금 꽃 뒤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쟤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미스테리아로 뭐 아, 근데 그 미스테리한 게 되게 중요한 것 네, 같아요. 네, 왜냐면은 영업이. 네, 아, 네. 이게 아니요, 그게 우리를 꿈꾸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네. 약간 작가만의 미묘하게 네. 굉장히 다 보여준 거. 예, 그래서 앞으로 또 우리 박우정 작가님께서 또 나가실 행보 그리고 그 작업들이 굉장히 이제 함께 좀 기대가 되면서 좀 신도 나고 어떤 또 좀 작업 여정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참고로 우리 박우정 작가님과 그리고 이제 부인 까미 또 이제 작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내년에 이제 첫 전시로 아트살롱드 아시의 그 두 분 콜라보 이제 그 작품과 이제 각각의 이제 그 작품들 이제 전시가 지금 이제 예정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이 기대감 가지고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최현주 작가의 또 토킹, 아트 토킹이 또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박우정 작가님은 더 좀 미스테리를 좀 끝까지 캐고 싶은 마음은 들지만 오늘 여기까지 우리 박우정 작가님과의 아트 토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